편집을 키우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 제가 만약 편집 1일차로 돌아간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 계획을 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컷 편집, 분석 이런 것도 좋죠. 근데 그 프리미어를 키기 전에 방향 설정입니다. 왜 이 방향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느냐? 편집이라고 해도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예능, 영화, 모션 그래픽, 상업 영상, 그리고 PV도 있겠고요. 편집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정말 수십 가지가 됩니다. 편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에는 그저 막연하게 이제 멋있어 보이고 내가 뭔가 영상을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여기서 이 길을 까딱 잘못 잡으면 초반에 배워야 할 툴이나 익혀야 하는 습관들이 전부 다 달라지게 돼요. 여기는 PV가 될 수도 있겠고, 여기는 모션이 될 수도 있겠고, 여기는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전부 다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편집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된 영상의 카테고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편집을 본 뒤에 나도 저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유튜브 편집이라는 이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하겠죠. 내가 하고 싶은 편집의 카테고리를 정했어. 2단계로 뭘 해야 될까요? 계획, 계획도 되겠죠. 시장조사. 오, 너무 빠르게 정답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를 하면서 이제 트렌드와 취향 이거를 동시에 파악을 해야겠죠. 저는 유튜브 편집을 정했으니까 유튜브 같은 이제 SNS를 가입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영상을 볼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멋있다 그냥 내빼놓고 와 이거 재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편집자의 입장에서 분석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편집 스타일이 트렌드인지, 어떤 타이밍에서 시청자들이 웃는지, 편집 템포는 어떤지, 댓글 반응도 보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와 그리고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하는 요소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 어떤 스타일의 편집을 만들고 싶은지도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유튜브 편집, 여기 안에서도 정말 많은 카테고리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개그 자막이 많은 텐션이 높은 편집이 한 게 있겠고, 다큐멘터리처럼 잔잔한 편집을 원하는 편집도 있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봤을 때 서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최대한 많은 영상들을 보고 나서 내가 만들고 싶은 영상 카테고리는 어떤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될까? 시장조사, 강의, 영상 만들기, 박치기. 근데 이거를 따라 만들려면 뭘 해야 돼요? 영상을 편집하려면 뭘 해야 돼? 이제 툴 학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툴을 배워야겠죠. 유튜브 편집 핵심 툴은 프리미어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겠죠. 프리미어 프로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을까? 머니 파워겠지? 땡! 요슈 아카데미? 맞긴 한데요. 진짜 본질적인 거 해보기 정답 나왔습니다. 다른 특별한 지름길은 없어요. 프리미어를 이제 다룰 줄 알아야지 이 기본적인 영상 편집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이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할 때 요슈 아카데미가 있었다면 아카데미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편집 1일차기 때문에 요슈 아카데미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유튜브 검색창에 프리미어 프로 기초 강좌를 칩니다. 이제 나오는 영상 전부 다 해보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이 영상에 나오는 걸 따라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영상 편집을 처음 할 때 거의 하루에 한 20시간 정도 공부를 했었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하니까 한 몇 달 만에 엄청난 성장 속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차단해야 될까요? 게임, 유혹, 핸드폰은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더 본질적인 거, 뭐 휴대폰, 뭐 게임, 인터넷 이거를 다 포함해서 일컫는 말인 외부 소음입니다. 편집을 이렇게 장시간 몰입해서 하려면 주변의 방해 요소들을 철저히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20시간씩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해. 근데 만약에 옆에서 친구가 야, 롤 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할 수 있나요? 롤 신챔프 개사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를 할 수 있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외부 소음이라고 하자면 이제 뭐 뉴스, 뭐 연예인 이슈, 논란 막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이게 이제 외부 소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런 뭐 뉴스, 이런 연예인 이슈, 논란 이런 거 알아서 뭐 할 건데. 그래서 이걸 본다고 내 편집 실력이 는다거나 아니면 미래가 달라지진 않는다는 거죠. 이 외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걸 설정하면 좋을까요? 방해금지 모드, 목표? 뭔가 다 정답이 아니야. 이 마음가짐을 가지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 편집이 되겠죠. 편집이 1순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 생활의, 내 생각의 2순위는 뭐가 될까요? 2순위 밥, 맞아요. 밥, 그리고 잠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3순위 산책, 운동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순위를 정해두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잡다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내 우선순위를 다 정했어. 네 번째로 어떤 걸 해야 될까? 모작. 이 정답이 나왔네요. 한번 똑같이 만들면서 한번 배워보는 거예요. 어떤 거를 만들고 싶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 영상인지를 다 생각을 해놨으니까 똑같이 한번 모작을 해보는 거지. 처음부터 창작을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 모작을 안 하면 창작 거의 불가능하다. 모작을 하다 보면 뭐 이 장면은 뭐 어떻게 만들었지? 이거 너무 어려워. 그런 구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커뮤니티,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기. 이제 정답 2개 다 나왔습니다. 편집자한테 그냥 바로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은 X나 디스코드 같은 편집자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물어볼 때 1순위는 무엇일까? 그쵸, 예입니다. 만약에 제가 1일차인데 모작을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겨가지고 만든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근데 야 이거 오케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바로 차단. 오마에 이거 만드는 방법 내놔. 그러면 이 모작의 핵심은 무엇일까? 모작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원리를 아는 거, 싱크로율, 이도 파악. 모작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들고 가야 되는 생각, 완성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모작을 하면서 어떤 효과, 방법만 알았다 이게 아니라 진짜 똑같이 영상을 따라 만들어 보면서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모작을 10개 정도 했어. 감이 확실하게 잡히게 되거든요. 내가 눈으로만 봤던 편집을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순간 그때 오는 그 감동, 그때 오는 도파민 진짜 강력하다. 솔직히 게임 외함, 도박 외함 그러면은 이렇게 모작까지 다 했어. 이 5번째 어떤 걸 해야 될까? 그쵸, 창작이죠. 바로 그냥 내 영상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크게 한번 이제 벽을 느끼게 될 거예요. 창작의 벽. 너무 높다. 이거 어떻게 넘어감?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억지로라도 완성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그냥 클라이밍으로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영상을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비교한 영상은 이 정도의 벽으로 가로막혀져 있을 거예요.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자기 비하에 빠지면 안 된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이런 게 아니라 내 영상과 차이점이 뭘까?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벽이 점점 이렇게 허물게 될 겁니다. 자기가 이제 창작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과 비교를 할 거잖아요. 이거 분석 다 했어. 어떤 걸 해봐야 될까? 평가? 평가는 1번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요? 수정 작업이죠. 내가 이제 직접 만든 영상에 다시 손을 대면서 퀄리티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실력이 오르게 되거든요. 정말
높아만 보였던 이 창작의 벽과 유튜브 그런 벽들이 나랑 비슷한 크기였구나 하면서 거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창작 후에 뭐 해야 될까? 포폴, 일 구하기. 맞습니다. 여섯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건 실전이죠. 구인,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유튜버가 편집자를 구한다는 공지를 올리면 지금까지 이제 만든 모작들과 창작 영상들을 가지고 지원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 유튜버의 스타일에 맞춰서 편집한 영상도 보내주면 정말 좋겠죠. 이렇게 보냈어. 두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1차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실력이 이제 충분하다면 합격 메일이 오고, 부족하다면 불합격 메일이 옵니다. 불합격도 굉장히 큰 자산이 되거든요. 그만큼 객관적인 피드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불합격을 많이 해보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합격이 된다. 그렇게 첫 번째로 유료 편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편집자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을 키우는 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떤 게 필요하다? 꾸준한 노력, 몰입이 필요합니다. 1단계 이 방향 설정, 그리고 2단계 계획, 세 번째 이 투락스, 네 번째 모작, 다섯 번째 창작, 여섯 번째 이 실전 투입. 이 6단계면 제대로 거친다면 누구든지 편집자로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를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어.